지금 한국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노동계가 밀어붙였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는데 정작 법 시행 후 민주노총이 거리로 나와 시행령 폐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기업들은 사람 대신 로봇을 선택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노동 이슈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월급, 취업, 물가, 연금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동계는 환호했습니다. 20년 수건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결정권자와 직접 이야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실제 현장을 움직이는 건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에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확정된 시행령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업장에서는 가장 대표성이 큰 노조 하나만 공식 교섭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대기업 원청 정규직 노조가 대표 노조가 되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원래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키워주자는 것이었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행 후 수많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으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업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 지배력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 되자 기업들은 새로운 계산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줄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때부터 한국 산업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외주와 하청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변화가 빨랐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2차 전지, 물류 같은 분야입니다. 기업들은 하청 관계를 줄이고 자동화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교섭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업도 없습니다. 노조도 없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화는 단순히 공장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자영업이 흔들립니다. 기업들은 자동화 투자 비용과 법률 비용을 결국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럼 물가는 올라갑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비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해외 이전입니다. 기업들은 한국 안에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생산 기지를 해외로 돌리는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투자 자체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높아도 기준이 명확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애매하면 리스크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은 움직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 시장의 공통 원리입니다. 돈은 안정성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 만든 법이 오히려 노동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반론도 존재합니다. 기업들이 지나치게 과장해서 반응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자 보호가 부족했던 현실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현실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는 기업과 노동계 모두 예상하지 못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현장 조합원들은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기업 노조 전환 움직임도 나타났고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민주노총을 앞질렀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념보다 중요한 건 월급입니다. 투쟁보다 중요한 건 생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래 불안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 둔화와 AI 자동화가 동시에 오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일자리도 위험한 거 아닐까? 사실 이 불안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미 노동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사무직을 줄이고 로봇이 생산직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업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은 인원으로도 높은 생산성을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업들은 더 빠르게 효율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소득만 믿지 않는 겁니다.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업이든 투자 공부든 온라인 수익 구조든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AI와 자동화를 무조건적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활용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영어를 못하면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AI를 못 쓰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반복 업무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획, 설득, 인간관계, 콘텐츠, 브랜드 같은 영역은 여전히 인간의 영향력이 큽니다. 결국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기술과 인간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구조 변화를 빨리 읽는 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바뀝니다. 법 하나가 산업 구조를 흔들 수 있고 산업 구조 변화가 다시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논란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라도 현실 구조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취업난으로, 물가 상승으로, 연금 불안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변화를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대비할 것인지 말입니다. 앞으로 노동시장과 경제구조는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먼저 보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돈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